2020년 7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 중국 항저우 공안지국 4개청 파출소에 아버지와 딸이 다급히 들어옵니다.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공안은 가족과 함께 주변을 며칠 동안 찾아보지만 아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CCTV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2020년 7월 4일) 오후 3시 4분경 딸과 함께 본인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실종 소식이 전해지며 가족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내를 찾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8cm의 크지 않은 키고요. 당시에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약간 갈색이었고, 그리고 검은색 신발이고요. 아무것도 갖고 나간 건 없습니다. 집 열쇠도 안 갖고 나갔고, 그냥 핸드폰도 안 갖고 나갔고요. 제발 납치라면 연락이라도 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수록 매우 이상합니다. 그 의심점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첫 번째 섹션, 사람들의 의심입니다. 여러분은 인트로의 실종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야, 남편이 범인 아니야? 당시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중들의 의심은 딱 한 곳을 향해 갔습니다. 바로 운전기사가 직업인 남편 55세 쉬모 씨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분명 집으로 들어간 아내, 청소 용역 일을 하는 51세 라이 씨가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지냐라는 의심이지요. 들어간 건 확인되는데 나오는 게 확인이 안 됐으니요. 자, 그런데요, 이에 대해 반박의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니네들이 이 집에 대한 사정도 모르잖아. 이 집안 구조도 모르잖아. 가족사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애꿎은 유족을 2번 죽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말이죠. 일단 이 문제가 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가 매우 복잡한 위치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도 매우 복잡한 상가 형식이 엮여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해서 CCTV에서 나오지 않는 동선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분명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다른 동, 아니면 아파트 다른 호수, 그런 데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잖아. 혹은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잖아. 이걸 어떻게 무조건 유족이라 그래? 라는 입장이죠. 두 번째, 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당시의 행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자, 7월 4일이었습니다. 7월 4일 아침에 항저우에 있는 적십자 병원에 이 부부는 함께 갑니다. 이미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남편은 치과 치료를 받으러, 아내는 고혈압 약을 제조받으러 원래 2달에 한 번씩 늘 같이 가는 사이였습니다. 이날도 똑같았죠.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요, 서로 좀 스케줄이 달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딸과 함께 책을 사러 아내는 가고요, 남편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따르면 딸과 책도 사고 아내는 케이크도 샀다라고 확인이 되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보신 CCTV 사진, 4일 오후 5시 3분경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케이크를 들고 딸과 함께 환하게 귀가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 빌딩의 4호집에 들어와 그 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이의 진술로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그리고 분위기도 싸우는 게 아니었다.
딸아이의 숙제를 같이 도와주고 저녁 10시쯤 함께 잠에 들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뭐 집에서도 다른 흔적은 없습니다. 피가 있다거나 이런 거 말이죠. 자, 너무 명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라지게 된 걸까요? 남편의 진술입니다.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밤 12시 반쯤, 7월 5일이죠. 이제 새벽이 됐으니 12시 반쯤 화장실을 가는데 안에 자고 있었다. 난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화장실 갔다 잠이 들었는데 5시 반쯤이었다. 눈을 떴는데 혼자 있었다. 아, 잠깐 밖에 나갔나? 거실 나갔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시 잤다. 근데 아침이 되어서도 아내가 없길래 그냥 출근했나?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가지 전화가 왔던 거죠. 결근 전화였습니다. 회사에 오지 않았는데요? 라는 이야기죠. 빌딩에 이제 용역으로서 청소일을 했는데 원래 평상시에 늘 일찍 왔던 사람이 오지 않자 전화가 왔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고 집을 봤더니 잠옷을 입고 나갔고, 그리고 핸드폰도 갖고 나가지 않았고 열쇠도 갖고 나가지 않은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때 가족들한테도 전화해봅니다. 큰딸, 결혼한 큰딸에게도 전화해봤는데 엄마 안 왔는데? 라는 얘기만 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6일날 아내 이름으로 택배가 집에 옵니다. 아내가 시킨 거였는데요. 이미 이전에 시켜놓은 거였습니다. 인터넷 쇼핑이었는데 그게 수면 부족 치료제였지요.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냥 보조제로 샀던 것. 이 뜻이 뭐냐면 아내는 자발적으로 가출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범인이라면 맞아요. 정신적으로 원래 좀 문제가 있어서 밖에 잘 돌아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원래 없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샀던 거예요. 밖에 나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6일 밤에 그렇게 사계청 파출소에 신고를 했던 거죠. 이후 경찰은 주변을 계속 수색을 합니다. 혹시 아파트 근처에 연못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 물속까지 전부 찾아봅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미스테리한 증발입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온 건 확인이 되는데 잠옷 차림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경찰이 판단했던 건 잠깐 집 앞에 나간 거 아니냐, 무언가 버리기 위해 나갔나, 누가 불러 나갔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간 거니까요. 근데 나갔는데 분명한 건 정문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입구건 그 어디건 찍힌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 어딘가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나? 지하로 계단으로 내려갔나? 여러 가지의 가능성. 일단 집 안에서도 다른 흔적은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꼈다는 거죠. 경찰은 최대한 사실적 근거에 집중해서 수사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마법처럼 사라졌으니 말이죠. 7월 4일 오후 5시 4분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사라졌다는 건 의문점이다. 성, 시, 구, 3급 공업기관 전담반을 꾸려 바로 메커니즘적인 걸 꾸리고 전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첫째, CCTV 분석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시작했냐면 이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지하 그 어디에든 존재하는 CCTV를 모두 회수해서 6,000시간 분량을 전부 조사합니다. 100명의 수사관이 한 번에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시간점, 분점, 대상, 그리고 교차점 이런 걸 전부 프레임을 맞춰서 모든 동네 출입자들을 하나씩 전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건 똑같습니다. 7월 4일 오후 5시 4분 딸과 귀가한 이후 밖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게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CCTV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정확한 증거는 나머집니다. 분명 이분은 이 안에 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그럼 아파트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총 6개 동의 지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지하 차고 1만여 제곱미터, 그리고 모든 승강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 그대로 수면통,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맨홀, 캐비닛, 그리고 통풍관 등 이런 곳을 전부 다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니었고요.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전문 수색을 시작합니다. 혹시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호수에서 누군가가 그럴 수 있으니 해서 여기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거주 인원도 복잡했고 1075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 및 알리바이 조사, 행적 조사, 가출 조사를 다 합니다. 즉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결론이 나옵니다. 사라진 사람 없다. 알리바이에 문제 있는 사람 없다. 경찰은 단 한 곳만을 노립니다. 분명히 사라진 곳은 딱 한 곳이다.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집 아니면 사라질 수가 없다. 근데 집에도 흔적이 왜 없지? 라는 생각. 네 번째 섹션. 혹시나 유족이니까 함부로 물어볼 수 없었던 중국 경찰은 다른 걸 조회해봅니다. 집의 수도 내역. 그런데 7월 5일 날 이 집에서 무려 2,000톤의 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루아침에요. 물이 2,000톤을 썼다. 이건 보통 물이 아닌데 이 정도면 분명 하수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강압적으로는 수사할 수 없는 상황,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한 가지를 판단합니다. 지하를 수사한다. 정화조가 분명히 범행 관련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정화조 인근을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피해 여성의 유류품인 것 같은 물건도 발견합니다. 확실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이걸 믿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정화조를 전수조사하기에 이릅니다. 22일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25시간에 걸쳐 분뇨 수거 차량 38대를 이용해 이 안을 전부 확인하고 결국 23일 새벽 1시 찾아냅니다. 시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DNA는 실종된 라이 씨의 것과 일치합니다. 범인은 바로 남편 쉬모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거들이 여럿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처 슈퍼마켓에 가봤더니 그 사람 왔었어요. 7월 6일 날 마스크 쓰고 와서 세제 사갔어요. 7월 7일 날은 반창고 사가더라고요. 어디 좀 다친 것 같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술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 이곳은 중국 항저우 장간에 있는 샤샤 종합시장인데요. 이곳에 피의자가 자주 와서 고기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2달 전쯤 와서 그 믹서기 그거 분쇄기 얼마 정도예요? 어디서 사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기분이 쎄해서 당시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에 의하면 분쇄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쇄기에 나온 나머지 잔해물을 하수구에 버린 거죠. 자, 모든 사건은 확인됩니다. 계획범죄이자 정말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치밀한 신문 끝에 23일 범행에 대해 자백합니다. 왜 죽였느냐라는 이야기에 가정 불화가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가정 불화가 생겼다. 7월 5일 새벽 자는 틈을 타서 자고 있는 얼굴에 바로 베개를 놓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 이후 시신을 잘게 토막을 내고 그 이후 분쇄기에 갈아 변기에 흘려보냈다 라고 진술합니다. 자, 이게 바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분명 사형 선고를 받을 거고 바로 집행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범인을 잘못 잡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분명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쪽에 사는 사람을 아는 분께 제보를 받은 겁니다. 이상한데? 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 아파트 임대주택이라서 방음이 안 돼요. 파쇄기, 분쇄기로 갈았다고요? 그거 되게 시끄러울 텐데. 그거 집안에 있는 딸이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거 엄청 소리 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모르죠? 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새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집에는 아들, 29살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는 의문점이죠. 해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루머였는데요. 무슨 얘기였냐면 쉬 씨가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집안에 어떤 혈액에 대한 분포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다른 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 루머처럼 돌았던 게 옆집이 비어 있어서 옆집으로 들어가 파쇄하고 분쇄하고 그 다음에 옆집에서 시신 처리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 공안은 이거에 대해 아니다, 집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사실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아이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약을 먹은 걸까요? 아직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지금 이 사진 잘 봐주십시오. 저희도 입산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7월 5일 새벽 3시 42분 51초. 저기 한 남자가 지하실에서 뭘 갖고 들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시간이 분쇄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상반신까지,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체형을 봤을 때는 젊은 남자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저 남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다. 29살 아들이 혹시 공범이 아니냐, 어떻게 소리를 못 들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의 가족사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둘은 양쪽 다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즉 쉬씨와 라이씨 둘 다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한 사이인데 다들 슬하에 자식이 있었습니다. 범죄자 쉬씨는 전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큰아들 29살은 같이 살고 있었고요. 라이씨도 똑같이 전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고 첫째 큰딸은 이미 결혼해서 출가 외인,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혹시나 그 문제가 낀 게 아니냐. 왜냐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범인 쉬씨의 친아들이 결혼할 시점이었습니다. 해서 그럼 결혼과 관련돼서 무슨 문제가 낀 거 아니냐, 함께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정말 계획범죄의 느낌이 들지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차라리 딸이 오빠와 딴 데 나가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그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았다거나 들을 사람이 없었다거나 라고 한다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아직 사건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SNS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예전의 사건, 핵심 골자, 살인마, 그리고 살인을 당한 피해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다시 막 사람들끼리 젠더 싸움하고 이런 모습을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더라고요. 중국도. 그래서 이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합니다. 조심해. 너는 2000톤으로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질. 쉽게 얘기하면 이런 SNS 게시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죠. 되게 잘해야겠다, 나 안 죽으려면. 이런 얘기들. 여러분, 안 좋아 보이시죠? 제가 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얘기를 들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어떤 사건이 사실 빗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또 그런 걸로 싸웠습니다. 막 얘기하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애들한테 왜 성을 넣어가지고 성을 나눠 싸우냐. 우린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곳에서 중국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해 보일 겁니다. 아니, 왜 저걸로 싸워? 저건 되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꼭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 새끼 아닌 애들한테는 사람의 성별의 프레임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도 난리가 났고, 그리고 여기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그 타오바오에서 한 미친 업체가 그 분쇄기 광고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거 보셨죠? 그 분쇄기 우리 거예요. 잘 갈려요. 이런 걸로 광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나간 애들 많아요. 그쪽에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이야기에서 여러분께 그냥 전해드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잔혹하고 참혹한 사건이었고, 네,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말이 나오면 저희 그 사건 그 위에 한번 몰아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